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꼽아봤습니다. 무역 전쟁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 마지막에 제가 언급드렸던 삼성증권의 종목 이야기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카카오, LG화학, 나스미디어, 현대차 최근에 이슈가 됐거나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으로 많이 꼽은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어주인데 한 방을 가진 종목이다.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한방이라는 단어인데 핀테크 부분에 카카오가 사실 눈에 띕니다. 오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 소식 나왔고요. 나스미디어도 2분기부터 신규 대형 광고주가 확보되면서 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내에서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나는 동의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다면 골라주셔도 돼요. 다 동의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다 하면 다 좋아할 수도 있잖아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실제 우선은 좀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이런 텔레콤 관련된 주식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제부터 조금 달라. 최근 한 2, 3일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억 이상이 더 나오면서 야 진짜 이제는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하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 거야 라였는데 이제는 벌어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그냥 결제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보면 돈으로 어떻게 보면 환원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걸 검색하실 때 우리 앵커님은 요즘에는 어떤 걸 가지고 검색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 옛사람인지 네이버로 검색하기는 네. 하는데 네. 유튜브도 요즘엔 종종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바로 검색을 하면 바로 영상으로 이것은 어떤 거야? 라고 바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네이버 쪽에서는 글로써 뭐가 답변이 나올 건데 유튜브에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효과입니다. 근데 거기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광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이 나스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스미디어는 우리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이 나스미디어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한 44,000원 정도만 뚫어준다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4,000원이네요. 오늘장 왠지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 뚫어지기만 하면 이런 생각이. 위쪽으로서 위로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나스미디어 모두 다 긍정적인 답변이신 둘 다 거고요?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신 쪽도 지금은 괜찮다. 통신주는 최근에 한 3, 4일 올랐고요. 시장이 조금 최근에 이거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은 좀 오늘 좀 쉬고 있는데 폭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쉬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15만 원이 있다면 카카오냐 나스미디어냐 한 주를 사라면? 나스미디어는 한 주에 15만 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나스미디어 쪽으로 매출을 더 사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13만 원이고 나스미디어가 한 4만 원대니까 15만 원을 드려야지만 둘 다 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일단 나스미디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카카오 역시나 요즘 워낙 관심 받고 수급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한 방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꼽힌 이 종목들 내에서 전략을 챙겨봤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고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한진그룹주 3남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올라간다라는데 한진칼 우선주는 상한가였었고요. 한진칼 역시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남매 경영권 분쟁이 있을 거고 또 행동주의 펀드 내에서도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분 경쟁이 있으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한 건데요. 어찌 보십니까? 이거 뭐 대응을 해도 될까요? 뭐 대응할 영역일까요, 이게? 우선 좀 단기 대응만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조행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야 사이좋게 잘 경영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바로 이 아랫단에 있는 지금 현재 지분을 모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야 우리 지분 더 살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오늘 한진칼 우선주 가장 먼저 그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일봉에서도 보여주시지 조금 상한가는 풀려버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이 말은 그만큼 예전같이 막 계속해서 뻥뻥뻥뻥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돌리는 건 가능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예전같이 몇 번을 치고 가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초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한진칼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6%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한 2, 3% 네, 상승, 그렇죠. 네. 상승폭을 반납했으니까 요 단기 이슈에 기대서 우리가 나는 낮게 잡아서 높게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건 너무 과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을 더 찾아보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요, 애경산업입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들여다봤더니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또 엇갈리는 의견도 있어서 이 차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신한금융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활용품과 홈쇼핑 부분에 호실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면서 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한 5만 원대니까요. 하지만 대신증권에서는 화장품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목표가를 낮출 거야라며 반대 의견이 냈습니다. 신한금융의 의견이 조금 더 먹혔는지 오늘장에서는 강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경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자, 대진증권에서는 좀 목표가를 낮추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레포트를 읽어보면 네. 그 나쁜 오조가 부정적인 오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꼴랑 10억 정도 오차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억 정도면 괜찮아. 12 정확하면 11억 정도가 오차가 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생활용품 쪽에서 워낙 잘 돼서 주가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나왔고 어디가 안 좋았냐면 화장품 쪽이 숫자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이 안 좋게 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자 이쪽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화장품 분야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화장품 쪽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경산업은 지금 생활용품과 이런 화장품 영역 두 군데 다 긍정적인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즉 주가의 흐름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중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애경산업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즉 지금 현재 박스권 어떻게 보면 상단 쪽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한 5만 2천 원 정도만 돌파가 되면 한 5만 8천 원까지도 상단을 좀 더 높여서 봐도 되는 이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네, 그렇네요, 오늘은요. 그러면 때마침 시간도 괜찮아서 하나만 네.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반해서 이 상승으로 오전장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 종목군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기대를 갖고 계시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찍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기존의 쌈바에 대해서는 긴 시각으로는 네네. 오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보자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앵커님은? 수익이죠. 큰 수익. 네, 좀 욕심이 좀 크시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을 안고 가는 거고요. 주식을 한 주 샀다는 것은 그 회사의 아주 일부분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당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거 팔려 안 팔려? 숫자 나와 안 나와? 아직 개발돼서 안 돼서 이걸로 계속해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빼놓고 사실은 주식을 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 물론 가치 투자자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나는 극히 보수적인 투자자야라고 하면 숫자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꿈을 없애버리면 희망을 없애면 이쪽 라인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악재들만 수없이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거의 5월 지금 현재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지났으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타 작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월 15일 이후에면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런 거에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한 번씩 쏟아져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5월 달에 학회가 하나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중국 협상단이 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 협상 파기했다라며 중국의 무역 합의를 깨뜨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말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고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 잠시 후에 이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